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AJ65 SBT-64 AD 카드 CC링크를 이용할 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번에 순수 그냥 설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해당 리모트 디바이스죠. 이 리모트 디바이스는 뭐죠? 비트와 워드 데이터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리모트고요. 이거 CC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스터는 QJ61 BT11N 카드겠죠. 자, 그럼 설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CC링크 기반 AD 컨버터 카드고, 채널마다 아날로그 입력 범위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보면 채널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4번이죠. 그래서 마스터 한 대에 단독으로 최대 42대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크게 해서 보시면은, 자, 전압은 마이너스 10에서 10, 그 다음에 0에서 5, 1에서 5, 그리고 전류는 0에서 20, 4에서 20mA 사용 가능하고요. 물론 0에서 4000까지 디지털 아웃풋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채널당 전송 속도는 1ms고 4채널 1모듈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이죠. 그리고 1곡.2 하고 있습니다. 1곡.2. 그래서 CC링크 전용 케이블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한번 그 다음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제일 처음에 CC링크를 보면 여기 보레이트 있죠. 1, 2, 4. 그러면 1, 2, 4니까 조합으로 해서 여러가지 총 8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카드 CC링크 보면은 앞서 말했다시피 아날로그 카드에서는 이 보레이트 1, 2, 4로 조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CC링크도 마찬가지죠. 맨 아래 있는 모드로 조합하여 속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속도로 만약에 2.5를 쓴다. 그럼 이쪽은 메가bps면은 모드의 다이얼을 2로 맞춰주시고요. 보이는 B레이트를 2로 올려주시면은 이 둘의 속도가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전압, 전류입력일 때 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리모트 I/O 시그널 리스트입니다. RX0부터 RX-F까지 있고요. 마찬가지로 RY0부터 RY-F까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잠시 후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RX0에서 3인데, 이 RX0이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여기서 지정하는 리모트 인풋, 리모트 아웃풋의 당연히 값이겠죠. 자, RX0에서 3, AD 변환 완료 플래그입니다. 그러니까 전원 완료 후에 초기화 설정 요구가 켜졌을 때 각 채널에 AD 변환이 완료되었으면 ON을 하고요. RX4에서 7은 범위 에러 플래그죠. 그러니까 4에서 7은 입력 범위 설정에 설정 벗어나는 수치가 설정되었을 때 ON. 그러니까 범위 에러입니다. 범위 에러. RX-C는 EPROM 쓰기 에러예요. EPROM 쓰기 제한 횟수 초과였을 때 ON 됩니다. 10만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RX-F는 테스트 모드. RX-18이죠. 여기서 하나가 넘어간 거예요. RX 0, 1, 2, 3, 4, 5, 6, 7, 8, A, B, C, D, E, F까지 하고, 그다음 RX1, 0부터 시작을 하는 거 여기 보시면 RX1, 0, 그죠? 근데 연유수 있으니까 RX1, 8부터 시작하네요. RX18은 초기화 데이터 처리 요구입니다. 전원 투입 후의 초기화 설정인데, 이 부분은 일단 초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RX19는 설정 완료. RX1A는 에러 상태죠. 와치독 에러로 제한 에러 발생 시 ON입니다. 보시면은 정상 상태에 있다가, 자, 에러 플래그가 올라갔어요. 이 4에서 7 특정 에러 플래그가 올라가면 에러 상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만약에 에러 리셋 플래그가 살면은 삭제되고 정상적으로 삭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RY는요. RY 0부터 3은 이동 평균 처리 지정. 근데 안 키고 있으면 당연히 샘플링 처리로 합니다. 그 다음에 RI18은 초기화 데이터 처리 요구, 19는 처리 요구, 설정 요구, 그 다음에 1A는 에러 리셋 요구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자,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리모트 IO였죠. 이 X, Y에 대한 리모트 IO 얘기. 그리고 다음에는 리모트 레지스터에 대한 얘기예요. RWW, RWR이라는 리모트 레지스터인데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상세히 보겠습니다. 자, RWW는 AD 변환 허가 금지죠. 채널 1, 2, 3, 4번이니까 채널의 변환 금지하면은 샘플링 정정할게요. 만약에 제가 채널을 1번만 했어요. 2, 3, 4는 안 써요. 그럼 2, 3, 4를 변환 금지를 하면은 1번을 더 짧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RWW1은 입력 범위 설정입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입력 범위, 전압형이냐, 전류형이냐,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에 대한 값을 16진수로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RW 쓰기 2번이죠. 이동평균 처리. 샘플링 처리를 만약에 시작했으면은 샘플링은 본 설정 관계없이 샘플링은 처리되니까 굳이 신경 쓰실 거 없고 이동평균 처리를 했을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WR에서 0에서 3은 당연히 디지털 출력 값이겠죠. 보시면은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환된 값이 채널 1에서 4까지 있는 게 이 값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봅시다. 우선 스테이션 번호는 38번부터 40번으로 지정을 했고요. 다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을 선택하고 1곡 점유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로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니셜 세팅을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타겟이 뭐 있죠? 아까 타겟이 지금 1번, 2번밖에 없으니까 타겟을 1번, 2번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트 프로시저라는 걸 누르면은 이제 그 이니셜 세팅을 어떻게 할지 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이니셜 세팅 값은 오로지 AJ65 SBT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열어볼게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자, 첫 번째. RWW0은 뭐죠? 변환 허가 금지죠. 그러면 지금 제가 7을 넣었잖아요. 0007이잖아요. 7인 경우에 뭐예요? 1이면은 이네이블이고 0이면은 금지잖아요. 그럼 7이면은 1, 2, 4, 8이니까 8을 제외한 1, 2, 4 채널 1번, 채널 2번, 채널 3번을 AD 허가를 날린 거예요. 그죠? RWW 0번이니까.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RWW 1번. 자, 입력 범위 설정이죠. 제가 어떻게 했죠? 다 16진수로 넣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4번은 당연히 안 쓰니까 0으로 처리하고 1, 2, 3번을 어떻게 했죠? 4에서 20mA, 4에서 20mA, 4에서 20mA. 그래서 4, 4, 4. 그래서 0, 4, 4, 4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거요. RWW2는 아까 뭐였죠? 네, 이동평균 처리죠. 이거는 제가 샘플링으로 처리할 거라서 당연하게 다 0으로 싹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RY의 평균 처리 지정. 제가 안 쓰기로 아까 샘플링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RY 0, 1, 2, 3은 전부 다 샘플링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초기화 설정을 다 했으면은 이 초기화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 이니셜 세팅 프로시저 레지스트레이션 모듈 1 타겟 스테이션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레지스트 프로시저, 이거 프로시저를 등록하는 거죠. 이 프로시저 등록되면 어떻게 실행되냐면 한 줄씩 실행이 돼요. exe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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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e 이렇게요. 그래서 자, 실행 조건이죠. 그래서 컨디션 디바이스는 뭐죠? RX겠죠.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X, SB 설정할 수 있는데 RX, 자, 디바이스 넘버 182 뭐였어요? 초기 데이터 프로시저 리퀘스트 플래그였어요. 그럼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였죠? 자, 초기화 데이터 처리 요구.
전원 투입 후에 초기화 데이터 설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초기화 데이터 처리 요구하는 플래그예요. 전원 투입하면 바로 켜지는 거겠죠? 문제가 없으면. 자, 그럼 해당 플래그가 살았어요. 그럼 맨 처음 거 뭐가 살아요? RWW00이네요. RW00 뭐였죠? 아까 전에 AD 변환 허가 금지 지정하는 거죠.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RWW1 4444는 범위 설정이었죠. 범위 설정. 그 다음에 RWW2는 샘플링 디바이스였고, 그 다음에 RY0부터 3까지는 샘플링 처리냐 이동평균 처리냐 정리를 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자, RX18이 살아있으면 RY18을 살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RX18이 살았어요. RY18도 살리죠. 그리고 다시 RX18이 살아있으면 RY19도 살려요. 자, 1819 뭐예요? RY18, RY19. RY18은 초기화 데이터 처리 완료 플래그고요. RY19는 초기화 데이터 설정 요구 플래그예요. 자, 그럼 RY18, RY19가 살았어요. 자, RX18은 언제 살아요? 초기화 데이터 설정 완료 플래그가 살면은 RX18이 죽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RX18 살았을 때 RY18, RX18 살았을 때 RY19 살았죠. 그 다음 거 RX18이 꺼지면은 RY18도 꺼질 거예요. 그죠? RX18이 꺼지는 걸 보고 RY18도 꺼져요. 자, 그 다음 줄 RX19가 뭐죠? 이니셜 데이터 세팅 완료 플래그죠. 초기 데이터 세팅이 완료된 플래그가 올라가면은 이를 보고 RX19가 꺼지는 거예요. RY19가 꺼지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모든 동작이 잘 깨끗하게 끝났겠죠? 그 다음 확인되고, 자, 마지막으로 리모트 레디가 살 겁니다. 1B 리모트 레디. 그죠? 리모트 레디는 전원 투입 후 초기화 데이터 설정 완료하고 온을 하게 되는 리모트 레디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설정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정을 다 마쳤으면은 전원을 투입하고 이 해당하는 초기화 프로시저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 38, 39, 40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하나만 쓴다면 밑에 거 뚝 잘라도 되겠죠. 자, X9D8이라는 건 X 하나 8입니다. 제가 이제 어떠한 주소를 넣었기 때문에 이 주소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F8, 그 다음 A 하나 8이 나왔어요. 셋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SB0D. 이 SB0D라는 게 뭐냐면요, QJ61BT11N에 등록된 링크 특수 릴레이예요. 그러니까 초기화 프로시저를 실행해달라는 요구 릴레이예요. 그 릴레이가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설정된 초기화 프로시저가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초기화 프로시저가 쭉 동작을 했어요. 끝나면은 이제 초기화 완료 컴플리트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리모트 레디가 우리 언제 나온다 그랬죠? 전원 투입 후 초기화 데이터 설정 완료 시. 그러면은 자, 리모트 레디가 3개 다 들어왔으면은 초기화 실행 요구를 끄면 되겠죠? 만약에 하나가 안 들어왔으면은 하나를 마저 살려서 다시 세팅하고 다시 한 바퀴 돌고 완료 상태 확인하고 정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정리를 할게요. AJ65, SBT64, AD는 CC링크 카드고요. 속도는 비레이트. 그래서 이 CC링크 마스터와 리모트 카드에 항상 같은 속도 맞춰야 되고, 스테이션 넘버도 꼭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곡 점유하는 겁니다. 1곡 점유고 총 범위는 전압형, 전류형 두 가지가 있고, 범위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RX의 각자 역할들이 있고요. 특이점은 EP롬 에러나 혹은 뭐 에러 플래그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마스터 리모트에 쓸 수 있는 그 리모트 레지스터에서는 AD 변환 허가, 그 다음에 입력 범위 설정, 평균 처리 횟수 샘플링 할 거냐, 이동 평균 할 거냐. 저는 웬만하면 샘플링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데이터 출력가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 연결해야 되고, 초기화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 프로시저로 초기 세팅을 어떻게 동작할지 미리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SB 링크 레지스터를 보고 QJ61PT11N에 지정된 레지스터를 봐서 여러 가지 동작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